안녕하세요. 디자인 루덴스의 한채현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현장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바로 한샘 리하우스 영등포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루덴스에서 인테리어 현장을 소개시켜드리면서 톤을 베이스로 아니면 분위기 위주의 현장을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게 정말 좋은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시면서 내외장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창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체 인테리어 공정 중에서 샤시, 즉 창호를 교체하는 비용이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자, 근데 비용을 저희가 아끼기 위해서 필름으로 리폼을 하거나 아니면 도장으로 리폼을 하거나 아니면 창호 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분들도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절대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아닙니다. 창호를 교체하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거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돈 버는 창호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창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 특별히 창호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창호 외길 20년 동안 창호만 생각하신 명장분을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자, 한샘 창호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계신 심우혁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심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인테리어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창호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창호를 교체하면 저희가 보통 금액대가 어느 정도 들죠? 평형에 따라서 또 구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20평형대는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그 30평형대에서는 800에서 한 1000만 원, 그리고 40평형이 넘어가면은 금액이 많이 뛰죠.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와, 그때부터는 금액이 확 뛰네요.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제 창호를 교체하는 걸 고민하지 않고 필름이나 도장으로 리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노후된 샤시를 그대로 두고 보통 교체를 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창호를 오래 개발해보고 했던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인식을 오늘 부장님하고 저랑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또 창호존에 한번 모셔보면서 또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제품들도 보면서 네.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창호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자, 이쪽에 저희가 창호존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했어요.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창호를 교체하지 않는 고객도 많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호를 교체하는 게 저희가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장님, 이게 어떤 얘기인 거죠? 저희가 이제 창을 많이 보시면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리를 통해서 나가는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 겨울철을 예를 들면 이게 춥고 실내도 추우니까 난방을 돌리게 돼요. 난방을 돌리면 보일러 돌리죠. 네. 근데 열기가 빠져나갈수록 보일러는 더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여름으로 가시면 바깥에서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는데 안에서 에어컨을 돌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에어컨이 점점 많이 돌면 냉방부하가 걸리면서 전력을 더 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창을 바꾸시게 되면서 유리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관리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관리 비용 측면에서 이게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게, 창호를 교체하는 비용 자체가 전체 인테리어 포지션에서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교체를 하지 않고 리폼을 하시거나 제외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교체하는 게 분명히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다른 실험을 하나 할 건데, 그쵸. 시중에서 이제 로이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이 유리. 그 로이유리는 유리 한 면에 은 소재로 된 코팅을 해요. 그래서 이 코팅을 하게 되면 밖에서 들어오는 열 전도를 좀 막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게 밖으로 빨기는 열을 줄여주는 단열성을 이제 강조한 제품인데, 특히나 저희 한샘에서 사용하고 있는 밀란 그레이드에는 맥스로이라는 제품을 써요. 은 소재 코팅 두께를 좀 더 높였어요. 그래서 단열성을 더 높인 제품입니다. 일반 로이 유리에 비해서 네. 훨씬 더 효율이 높겠네요. 그렇죠. 효율이 높죠.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연 영상 재밌겠네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실험은요, 지금 이제 전등이 들어왔잖아요. 네. 밑에서 이제 적외선으로 해서 열이 올라올 거예요. 열이. 그래서 여기가 일반 유리, 이쪽이 로이 유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손을 대보면 네. 열이 어느 쪽이 많이 올라오는지 알 수 있는데, 네. 영상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얼음을 올려보는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얼음을 이렇게 올려놓고 어느 쪽이 이제 빨리 녹는지 볼 수 있죠. 정말 일반 유리 쪽이 훨씬 빨리 녹네요. 네, 일반 유리 쪽이 빨리 녹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자, 일반 소비자분들이 로이 유리랑 일반 유리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럼 구분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로이 유리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블로그나 또 타는 유튜브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 방법이나 뭐 라이트업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저희가 창호 쪽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이제 차이점을 뒀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뒤에 제품 보시면 이게 외창들이에요. 외창들 나와 있네. 외창 같은 경우에는 외기 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손식이 많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단열 값을 좀 높이기 위해서 26mm를 써요. 26mm. 네. 맞아요. 타사에서 저희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최장 24mm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26mm를 고집스럽게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2mm라는 수치가 크지 않을지 몰라도 단열값에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26mm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정말 26mm일까요? 네,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자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아, 부장님 진짜 26mm 맞네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타사보다 2mm 정도 두꺼우니까 네. 좀 차이가 있겠네요. 네. 이 유리의 두께도 타사 대비해서 저희가 가장 두꺼운 유리를 쓰고 네. 유리의 소재 자체도 일반 유리와 다른 로이 유리를 네. 사용하고 근데 거기에서 또 밀란 그레이드에서는 일반 로이 유리가 아닌 맥스 로이를 네, 그렇죠. 적용을 해서 열 효율에 대해서 극대화된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창호를 교체하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창호를 교체하는 게 돈을 버는 방법 두 번째 이유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면 부장님, 고객님들께서 창호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호랑 유리의 결합부 사이에 실리콘이 굉장히 오염이 심하고 곰팡이가 쓸고 저도 이제 예전에 창호를 교체하기 전 저희 집 생각해 보면 많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보통 생활하시다 보면은 잔손이 굉장히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청소 부분 같은 게 굉장히 손실이 날 것 같은데 한샘 창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창호 제품을 보시면 창자하고 유리하고 보통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실리콘으로 처리를 많이 하게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실리콘을 처리를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겨울철에 특히 내부 실내 온도차가 있으면 네. 유리 표면부터 시작해서 결로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피면서 내지는 오염이 되면서 지저분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청소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700에서 1000만 원 이상씩이 넘는 돈을 들여서 창호를 바꾸셨는데 곰팡이가 쓴다거나 닦아내야 된다거나 하면 굉장히 신경 쓰실 게 많잖아요. 네. 돈 들인 거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아지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여기 마감을 독일산 레진 탭이라는 걸 써서 이쪽에 이제 오염을 최소한에서 줄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시니까 교체를 하시고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거죠. 진짜 실리콘이 없네요, 부장님. 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신 고객님들은 돈을 사용한 만큼의 만족도를 가져가시죠. 확실히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한샘 창호에서 굉장히 네. 크게 가질 수 있는 강점인 것 같아요. 네. 실리콘을 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청소라던가 네.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사용을 장기간 하더라도 네. 손상이 가지가 않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확실히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루덴스에서 창호 전문가분과 함께 창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테리어 전체 공정에서 가장 포지션이 큰 금액대이기도 하고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여서 실험도 하면서 꼼꼼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돈 버는 창호, 그러니까 창호를 교체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창호가 보통 전체 인테리어 공정에서 1000만 원 이상 상회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지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팁을 제가 한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냉난 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공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여러분들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들어보셨죠? 정부에서는 창호 교체에 대해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창호 시공 비용에 대해서 60개월로 분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자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보셔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 계획하실 때 창호 교체하는 게 부담이시다. 그럼 그린 리모델링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고 인테리어를 계획하시잖아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하시면 저희가 보통 양도소득세라는 걸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창호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주택 매매하셨을 때 양도소득세를 창호 공사 부분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면제를 하게 돼주는데 물론 조건들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제 세부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또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루덴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과 절차
또 세부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제 댓글창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창호 진짜 금액도 중요하고 제품마다 브랜드마다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죠. 특히 중요한 게 공업사에서 검증되지 않는 일부 저가의 제품들이나 자체 시공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 시공에 대해서 위험성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처럼 검증된 제품과 직시공으로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제품 선택하시고 제품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 루덴스에서는 창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하우와 여러 가지 중요하게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장점들이 많으니까 저희한테 많이 의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창이라던가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상 오늘 디자인 루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